자, 이제 이어서 313페이지 봐요. 타이틀이 뭐예요? 자, 그래서 313페이지는 관서법상 법정시상권 적어요. 368페이지. 자, 368로 가면 뭐가 보인다? 법정지상권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 봐요. 이 두 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봐요. 글자가 뭐 이게? 관서법상 법정이고 이거는 그냥 법정이죠. 자, 법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이 지상권은 취득 등기 안 해도,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왜? 법정 때문에. 법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등기하는 거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잖아.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면? 법정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개가 뭐가 차이에 물으면 이제 봐요. 칠판. 법정은 법률 규정 네 군데가 있어. 하나가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임목법, 가등기담보법. 저는 전세권, 저당권, 임목에 관한 법은 임목법, 가는 가등기담보법. 적는 거예요. 그 뭐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자, 그 다음에 법정은 법률 규정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옆에 간섭법상 법정은 법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판례로 형성된 거야. 뭘로? 판례. 다시 뭘로 형성되었다? 판례. 거기 뭐라고?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관서법이 붙어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이제 박스는 뭐냐? 칠판. 여기 아까 382였나? 저당권에 나오는 법정지상권 요 4개. 지금 313에 나오는 관서법상 판례에 된 거 요거 요 4개.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칠판. 관서법정이든 그냥 법정시상권이든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동일 소유자가 돼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상권이 필요한 상태다, 필요하지 않는 상태다. 필요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왜?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7번 봐요.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여기도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토지 건물이 한 사람. 어떤 사정으로 뭐가 달라져? 주인이 달라져. 그럼 건물 철거하는 게 좋아? 사회경제적으로 철거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마지막 건물 소유자는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걸 취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정지상권이든 관서법정지상권이든 누구 보호? 건물 소유자 보호. 다시 누구 보호한다? 그게 핵입니다. 건물 소유자를 보호한다. 끝. 그럴 때 칠판 잡아요. 자, 그 개념만 잡으면 쉽고 여기서 동일인이고 원시가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 없고 처분할 때 동일하면 돼. 그리고 요거는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리고 임의규정이 무슨 말이야?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는 거야. 이게 관서법정이고 그냥 법정은 역시 동일을 맞고 저당권 언제? 저당을 설정 잡힐 때 건물이 있고 동일해야 돼. 요 두 개, 요게 핵이다. 다시 언제 동일해야 된다? 저당을 설정하고 그때 건물이 있으면서 동일해야 된다. 설정 당시. 저당 설정이 뭐야? 잡힐 때. 돈 빌리고 은행에 저당 설정할 때 잡힐 때 건물이 있고 동일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경매로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야. 효과는 밑에 똑같아. 건물 소유자가 등기 안 갖춰도 지상권 가져온다. 그래서 건물 철거 당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에요.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찾았어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줍니다. 잘 봐요. 요 그림 볼까? 뭐라고? 법정. 은격과 의미는 법정지상으로 저 앞에 있는 관서법정은 달라? 다르잖아 지금. 자, 토지가 갑이야. 건물도 갑이야.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맞아요? 토지가 이 토지 표시고 이 건물 표시야. 그런데 갑이 돈이 없어서 토지만 은에게 잡혔어. 돈 빌고 저당 설정합니다. 은에게. 그리고 돈 갚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이 없어지잖아.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자가 경매집을 넣잖아. 토지 경매집을 넣어요. 그래서 병렬한 놈이 경락을 받았어. 건물은 여전히 누구야 아직도. 갚고죠? 누구잖아. 소유자 달라졌네? 그러면 누가? 이놈이 건물 철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잖아. 역으로 말하면 건물 소유자 갑은 지상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지상권을 가져. 여자가 가지는 게 법정 지상권이야. 철거 안 됩니다. 그러면 칠판 언제 따져? 언제?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 이거잖아. 있고 두 번째는 그 토지 건물이 같은 소유자 돼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잖아. 갑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면 선입입니다. 이게 법정이에요. 질문해봐요. 자, 관습법정 가볼까? 7번 봐요. 관습법정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갑이 토지 주인이고 갑이 건물 주인이다. 동일이다. 그런데 건물을 매매로 팔아먹었어요. 이제 건물이 을이 되는 거야. 토지는 그대로 갑이지. 그때 을이 건물 소유자가 뭘 가진다고? 관습부상 지상을 가집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건 봐요. 언제 동일하면 돼? 그럼 봐요. 토유권이 요리 넘어갈 때 동일합니까? 갑과? 동일하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이 요가는 더 있어야지. 매매 등으로 매매로 달라졌잖아. 소유자 달라졌고 여기 뭐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그러면 건물을 산 을이란 놈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주인으로부터 건물만 사가지고 이 건물을 매수한 놈이 건물을 사놓고 그 다음에 철거하려고 샀어요? 아니면 철거하지 않으려고 샀어요? 철거 안 하려고 샀잖아. 철거 특약이 없다 봐야지. 역시 저기서는 누가? 건물 산 을이 뭐 가진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이거는 법정이 아니야. 그래서 관섭이 붙어야 돼. 질문해봐요. 일단 저 숙지합니다. 교재. 자, 그러면 기본서에 지금까지 했던 거 어디 있는가 찾아드립니다. 자, 기본서 313 7번이 뭐야 중간에? 의의를 한번 읽어봐요. 설명 다 했지만 읽어봐요.
그게 법정, 관습부정 법정이라도. 자, 그래서 성립 요건에 1번 가로 줄 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번 가로 줄 거, 토지 건물이 언제? 처분 당시 동일할 거, 넘겨요. 자, 314의 마지막 네 번째 줄입니까? 3번 가로 읽어봐. 처분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거 됐어요? 315. 네 번째 줄 4번.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거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5번까지 내려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분류되어 있잖아. 이거는 관습법정이고 300 아까 몇 페이지야? 68이야? 자, 기본서 368. 6번이 뭐예요? 법정이잖아. 자, 역시 똑같은데 밑에서 네 번째 줄 1번 가로가 뭐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거 줄 거예요. 그리고 3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2번이 뭐야?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이 있어야 돼요. 한 장 넘겨요. 370에 3번 저당이 설정되고 4번이 뭐예요? 경매로 달라져야 되죠? 5번 성립시기도 읽어봐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두 가지 요건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칠판에 있는 OX를 몇 개 해보고 요것만이라도 오래 해옵니다. 지금 이번 달에는. 자, 봐, 칠판.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성락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야? 건물은 병이잖아. 동일인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성립한다면 틀려 그냥. 동일해야 되잖아. 동일. 읽는 순간 이게 공식이야. 저거 에오라는 게 공식이야. 읽는 순간 동일이 아니면 성립한다면 틀려. 법정 관습부상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 다시 뭐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관습법정 아니면 법정지상권 딱 생각나야 돼. 역으로 말하면 항상 제가 예우라는 게 이게 공식이야. 민법은 우리 민법은 수학 플러스 뭐 국어야. 수학이니까 공식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A 플러스가 아니고 이 공식이라도 이게 글자가 국어니까 글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난 말 읽고 국어도 안 되고 공식도 안 해 있잖아 지금. 표현만 달리하면 모르잖아. 여러분의 현재 상태 국어도 안 돼 있고 요 공식도 안 외우고 있는 상태야. 더 쉽게 말하면 백지 상태다. 저 다 외웠는데요? 그러면 뭐 종합체육 상태다. 그럼 그래. 백지 상태, 백지. 국어가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말만 좀 바꾸면 모르잖아. 예. 처음이라서 그래요. 항상 감지하죠. 자, 저는 직업이니까 읽고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나오겠나?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토지 건물이 뭐? 자, 그러면 그때 매각대금 완납을 기준으로 동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봐요. 강제경매는 여러분 임의경매로 소유자 달라졌다 아니면 매매 등으로 달라졌다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일단 강제경매로 달라지면 임의경매로 달라지면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여기야 어디야? 찍어라. 어차피 인생은 찍는 거다.
매매 등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강제계약으로 달라지면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것은 매각대금이 아니고 교재. 자, 어디 있는가 하면 314페이지. 자, 중간쯤에 동그라미 5번 보여요? 읽어봐. 강제계약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이 아니라 줄 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때 그 옆에 토지 건물 동일인 날 판단한다. 압류 효력. 그럼 적어라. 압류 효력 발생한 시점 언제다? 적어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때입니다. 뭐라고 다른 말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하라고 등기가 뜬 때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때지. 대금 완납이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고. 그 예거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또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해보고 가자. 아, 이거 또 있네. 철판.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갑, 나대의 X2에 을에게 저당 설정한 후 건물 신축 줄 거라. 자, 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지었네? 성립한다, 안 한다? 자,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있고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잖아. 설정 당시라도 그럼 이 성립 왜 안 해? 관세 부정 취소하지 못한다는 지금 맞잖아, 일단. 어떻든 간에. 자, 이거 처분 당시. 자, 마지막 읽어봐요. 공유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야, 여러분, 공유가 나오면 성립합니다. 공유가 나오면 성립한다, 일단. 됐어요? 그런데 안 되는 놈이 있어. 다시 뭐가 나오면? 공유가 나오면 성립하는데, 자, 기본서 315페이지. 중간에 6번이 뭐야? 공유와 법정입니까? 1번 줄 거.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줄 거. 그거는 마지막에 성립한다입니까? 안 한다입니까? 안 넣는다 줄 거. 그 다음 2번. 또 공유자 나오지? 자, 3번.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의 건물이 있지? 줄 거고. 4번도 줄 거. 똑같다. 그럴 때, 이러면 공유는 성립합니다. 근데 1번만 이해해야 돼. 토지 공유자 중 1위는 성립하지 않고 2번은 다른 거야. 그게 공유가 아니야. 동그라미 2번은 공유지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잖아. 자, 그래서 1번에 줄 거라. 토지 공유자 1위는 성립하지 않고 그 1번이나 어찌 보면 2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다른 3번이나 4번은 다 성립한다 돼 있잖아. 취득한다. 그래서 어떻게 오는가 하면 공유가 나오면 성립한다. 1번이 뭐라고? 토지 공유자 1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1번과 2번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7번 봐요. 토지가 ABC 공유입니다. 공유야. 그러면 공유자 중에 1인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공유자 1인이 그 위에 건물 짓고 싶어. A가. 그러면 다른 자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여러분. 공유물 아까 공부한 공유물을 뭐 할 때 처분이나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공유에 나온다. 그러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위에
건물 짓는 게 뭐라고? 변경입니다. 변경이 뭐라고? 토지를 공유하다가 위에 뭐? 신축하는 게 변경이라도. 그러니까 봐요. A가 다른 공자 동의받아서 건물 짓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자, 건물은 그대로 A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B, C 중에서 A가 지분을 팔아먹는 거야. D에게. A가 팔았다는 거야. 이제 누구로? D로. 지분만 넘겼다는 거야. 그럴 때 이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게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법정을 다 건물 소유자가 가지잖아. 이놈에게 인정해버리면 누가 불적 손해봐? 그래서 인정 안 합니다. 그게 토지공자 1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나온다? 토지 지분을 점유했잖아. 자기 지분만. 그 칠판 A가 자기 지분을 D에게 팔았단 말이야. 그때는 요 건물 A입니다. A 건물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안 합니다. 이번도 비슷한 거잖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 가면서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잖아. 토지공자 1인 아니지만 비슷하잖아. 그래서 인정하지 않잖아. 1번과 2번은 같은 거로 보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법정, 관습법정은 요 정도는 꼭 암기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나오면 성립한다. 토지공자 1인 요거 요때는 안 한다. 공유 중에서 무슨 공유자? 토지공유자 1인 A가 B씨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을 때 지분 팔아먹었다. 인정 안 합니다. 이때는. 자, 그 정도 꼭 암기를 해야 돼. 자, 넘깁니다. 이제 318 지역권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은 뭐가 어렵느냐? 조금 전에 공부한 관습보상 법정하고 뭐 법정지상권이 어려운 거야. 팔려니까. 그 앞에 것들은 뭐 지로 줘요 안 줘요 뭐 정액 뭐 어째요 사건 뭐 간단하잖아.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단 사건 이러면 끝나잖아. 여기 안 나오면 쉬운 거고 지상권에서 요 문제가 나와버리면 어려운 거고. 자, 이제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크게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지역권은 범위도 작고 내용도 어려운 게 없더라도 지문이 아까처럼 그리 긴 게 없어. 딱딱 끊어져. 그럼 지역권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어쩌야 된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권 놓치면 여러분 점수 못 탑니다. 자, 그러면 318의 지역권. 자, 7번 봐요. 지역권이 연결됐네요. 자, 요 도로가 있네. 여기까지가 토지 감명이 있고, 여기에 토지가 있어. 그럼 요 토지를 가진 놈은 여기에 통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토지를 밟고 가야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여기에 물이 흘러, 물이 흐릅니다. 요 토지가 있고 요 토지에 농사 짓고 싶어. 요즘은 요 토지 지하수 파면 돼. 옛날엔 지하수 팔았나 못 팔았나 우리 어릴 때 지하수 없었잖아. 지하수 보고 다른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럼 요 토지는 어떻게 돼? 남의 토지를 통해서 물을 길러와야지. 그럴 때 하는 게 뭐라고?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뜻은 자 요거예요. 타인 토지를 요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게 요 통행한다. 물을 가져온다. 여기 지역권이야. 이 토지 주인이 성역지 주인이 뭐라고? 지역권 설정자고 여기 주인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야. 이거 돼요? 그래서 봐요. 토지 지역권 설정자 요겁니다. 성역지 자기 토지 편의 요자 지역권자 여기야. 역시 합의 등기해야 돼. 그리고 지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고 자 이 성역지는 봐요. 지금 요까지 다 성역지인데
일부만 제공하잖아. 성역지는 일부 돼. 근데 편익을 받는 주는 게 요 성역지야. 받는 게 요역지고,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가 요역지야. 요역지가 있어야 지역권 나오는 거야. 요 맹지 없다면 동행할 필요 없잖아. 그때 이 요역지는 일부 안 되고 뭐라고? 전부가 돼야 돼. 일부 안 된다 이 말은 전부.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당연히 전부도 돼. 다 전부는 되는데 일부 되는 건 뭐라고? 주는 성역지. 받는 요역지는 전부입니다. 일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구만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요역지는 통행, 또 지역권 이런 거 여러분 잘 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해요. 그래서 요역지가 요역을 점유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은 뭐가 없어? 점유 안 하니까 물권 청구 중에서 반환이 없는 거야. 물권 청구는 반환, 방해 제거, 하나 더 뭐더라? 방해 예방이 있잖아. 괜찮아요. 안 배웠으니까. 뭐가 있어?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중에서 뭐가 없다? 반환이 없는 거야. 점유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럼 지역권 말고 반환이 없는 게 저당권도 없어요. 저당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 요 놈이 지역권 주장하겠지. 그럼 뭐 요역지가 있으면 주장해야지. 입점. 아까 지역권은 왜 나와? 요역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 했잖아. 그럼 제가 요 통행합니다 이 말은 요역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야.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 안 나온다. 그러면 요역지가 주된 권리야, 지역권이 주된 권리야? 요역지가 주된 권리지. 요역지가 있으니까 지역권이 나온대도. 그러면 또 성역지든 요역지든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토지를 지상권을 맺었어. 주인은 갑이고 지상권자가 을이야. 지상권이 뭐야? 토지 사용하잖아. 뭐 하기 위해서? 여기잖아. 건물에 공유할 수목을 소유하고자 수목 심으려고요. 지역권을 했다 가정해. 이해가 돼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야. 그런데 통행이 필요해. 수목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여자가 소유자가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어? 지역권 맺을 수 있어. 요 토지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되면 지역권 끝나요. 여기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은 기본서 318 맨 위에 조문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타인 토지를, 그 타인 토지가 뭐야? 성역지 저거. 자기 토지가 뭐라고? 요역지. 적고 편익에 의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319에 하단에 보니까 2번 가로 부종성 수반성 이런 글자가 보여요? 그게 어렵단 말이야. 거기 칠판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320회까지 쭉 돼 있잖아. 시커먼서까지. 자, 7번 하나씩 합니다. 첫 번째, 요거 지역권을 한번 읽어봐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요 지역권은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전에 나오면 요거는 수반성이야. 대통령이 어디에 가니까 그 장관이 따라가잖아. 그게 수반이야. 자, 또는 요역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 목적이 되고 그러나 다른 약점은 그 약정이 하고 수반성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어. 이걸 수약이야. 수약. 수반성은 다른 약정.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해. 여기 읽어봐요. 분리양도돼 안 돼? 다른 걸 하지 못한다 했잖아. 아까 분리양도되는 건 뭐밖에 없어?
지상권과 지상물만 분리, 처분이 양도와 이전 같단 말이야. 분리 양도는 지상권과 지상물만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했잖아. 벌써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이 지역권과 요역지를 분리 양도 안 됩니다.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되고, 그 다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해야 못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 봐요. 1인이 취득해도 다른 자 취득하지.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지. 같은 거잖아, 이 두 개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취득해도 다른 사람 취득해 못해. 취득하잖아. 한 사람이 1인이 뭐해도 소멸시효를 막아도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돼 있잖아. 근데 밑에 거 봐요. 취득기간 중단은 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뭐라 돼 있노? 모든 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거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이 해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고, 마지막 지역권 무선기간 중단, 취득기간 중단은 한 사람이 안 되고 뭐라고? 모든 자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본 강사는, 자, 요거는 쉬워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자 취득합니다. 요거는 문제 없어. 그런데 뭘 중단해? 소멸시효를 중단이 막는 거야.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됐어요? 이때 그는 취득기간을 뭐 한다고? 중단합니다. 그래서 왜 그 1인이 취득합니까? 왜? 다른 자도 취득하죠? 두 번째가 뭐야? 소멸시효 중단을 줄이면 소중하지, 소중? 소중이잖아. 1인이 소중하면 다른 자에게도 소중한 거야. 근데 점유율이란 취득기간 치중이 뭐야? 술 처먹고 이야기는 치중이잖아. 술 처먹은 사람 누구한테 이야기해?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잖아. 치중이. 그래서 술판 개판되는 거야. 소중은 1인에도 다른 자에게 있고 소중하니까. 치중은 뭐라고? 모든 자에게 해야 돼. 치중. 술 먹고 치중하잖아. 그렇게 해야 알아. 치중, 소중. 힘들어요. 꼭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심심하면 나온대도. 치중, 소중. 치중은 뭐라고? 취득기간 중단이니까 모든 자에게 되고, 소중은 한 사람이 해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취득도 마찬가지고, 소중하다, 취득. 소중하고 취득은 한 사람이 해도 다른 자에게 있고, 위에 거. 치중은 뭐라고? 모든 자에게. 자, 꼭 암기하시고. 자, 넘겨요. 자, 이 321회는 이제 조문 한번 읽어봐요. 321회.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가 245조가 시효취득입니다. 그 지역권은 줄 거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시효취득이 된다. 다시 지역권은 언제 시효취득한다고? 계속되고 표현된. 자, 넘겨요. 자, 이제
322에 그 하단에 용수지역권이라고 시커멓게 보여요? 읽어봐요. 조문. 됐어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323. 중간쯤에 밑에 3번.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나옵니까? 시커멓게 세 번째 거. 읽어봐요, 조문. 위기는 그 조문에서 누가 누구한테 소유권을 준다는 거야. 다시 읽어봐요. 누가 누구한테 준다? 성역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누구한테 준다고? 지역권자에게 주는 거잖아. 위기는 40대 위기가 아니고 누가? 성역지가.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설정자입니다. 그 설정자가 누구에게? 요역지 주인이 지역권자야. 권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다. 자, 그 다음 3번 아까 배웠죠? 지역권은 물권 종류 중에서 뭐가 없어? 점유 안에서 반환이 없어. 뭐가 없다고? 반환. 그겁니다. 그게 3번이야.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러면 지역권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면 올해 나왔던 문제 한번 보자. 저 뒤로 가서 서간 보는 거예요. 지역권. 자, 603. 몇 페이지? 603에 1번 읽어봐요. 틀렸지? 칠판. 요거잖아요. 그대로 다 있다 해도. 자, 요역지는 일부 안 되잖아. 성역지는 일부 되지? 그거 해야지. 2번도 읽어봐요. 아까 이전이 수반입니까? 7번 봐요. 지역권은 요역이 소유권에 부정하게 이전한다 했잖아. 틀린데? 그 다음 연구무한 돼? 안 돼? 칠판 여기 있잖아. 연구무한 돼 있네. 연구무한. 연구가 무한이야. 4번 칠판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하니까 반환 청구는 있어 없어? 반환 없다 했잖아. 4번 5번 있다. 자, 그래서 그것만 한번 더 찾아들면 다시 교재 어디 오는가 하면 자 320페이지에 시꺼먼서 두 번째 칸 320에 293조 보여요? 320페이지에 두 번째 시꺼먼서 1항이 답이다. 1번. 토지공자 1위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 뭐야? 토지를 위한 나무 이게 요역지야. 요역지 적고 토지를 위한 나무 이게 뭐라고? 요역지. 자, 그 옆에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토지가 부담 줄 거고 거기 성역지야. 그러니까 결론은 성역지든 요역지든 공유자라면 그 지분을 소멸하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시 뭐든 성역지든 요역지든 1위는 뭐 하면 안 돼? 지역권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고기 답입니다. 고기 답. 성역지든 요역지든 1위는 지분에서 지역권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해서 지역권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 관서법정처럼 글자가 3줄, 2줄 안 가? 길이야 2줄. 한 줄에서 땡 암겨야 됩니다. 그렇게 지역권. 자, 이제 마지막 전세권하고 집에 갑니다. 지금 전세권도 한 문제예요. 자, 교재 전세권은 몇 페이지예요? 324에서 전세권은 지역권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더 많아요. 페이지가. 그런데 더 많은 게 아니고 전세권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쉬워요. 너무 쉬운 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 치면 틀립니다. 자, 칠판 봐요. 전세권 그림이 그려져 있네. 자, 전세권은 이제 봐요. 이 설정자 주인이 토지도 되고 건물까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권도 토지야, 토지. 지상권도 뭐라고? 토지잖아, 토지. 그런데 전세 오면 뭐까지 돼?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 건물까지 돼요. 차이점. 항상 차이가 중요하다. 그 다음, 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주인이고, 또 세입자, 전세권자가 세입자인데 사용수익 하는 놈인데, 어디에 쫓아? 용도에 쫓아. 여기 무슨 물건? 용익이야. 그리고 전세금을 줘야 돼. 그래서 요거 저거 전세권은 합의 전세금 뭐 등기까지 해. 셋 중에 어느 하나 빠지면 전세권 안 됩니다. 다시 전세권을 어떻게 하면 성립한다? 합의 전세금 등기. 다시 올라가서 이 전세권자가 나중에 전세금 찾아봐 못 찾아봐? 그게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담보 물건이야.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이 주고 뭐도 있다? 담보도 있다. 여기 있네. 용익 플러스 담보 물건. 이중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질문. 이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뭐가 달라? 그렇죠.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된다 했죠? 근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했다 해서 전세권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항력이 있을 뿐이야. 자, 그래서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용익, 전세금 우선 받는다 담보물건이야. 그래서 다시 밑에 봐요. 설정자가 토지 건물 주인이고 그걸 세입자가 사용하는 놈인데 합의 전세금 등기. 자, 이때 이 전세금은 읽어봐요. 그렇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토지 중에서 뭐는 안 된다? 농지는 농경지는 전세권 안 된다. 그 다음 어디에 쫓아? 그래서 목적이 없어요. 전세권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 용도에 쫓아. 그리고 존속기간 전 해도 되고 인도도 요소 아니야. 합의 전세금 등기지. 존속기간 전에 해도 전세금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도 요소가 아니야. 합의 전세금 등기다. 자, 타물건이다 읽어봐요. 누가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뀌어서 전세권자가 바뀌었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너무 막았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지?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자, 존속기간 갑니다. 존속기간은 몇 페이지예요? 존속기간 200, 326가요. 그 존속기간 자 약정을 하면 최장이 이제 몇 년이야?
10년. 자, 지역권은 영구무한이다가 찾았어요? 지상권은 자, 최장 없고 영구무한 되고 최단이 몇 년? 30, 15야. 그럼 무슨 권? 지상권. 이제 어디로 가자? 전세권은 최장이 몇 년? 여기다 10년아 이러는 거야. 몇 년이라고? 10년아, 10년아. 몇 년? 요게라. 자, 최단은 토지에는 있어 없어? 건물에면 몇 년? 1년. 건물에면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은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 그래서 전세권은 자, 조심해야 돼봐요. 최장은 토지 건물 다 10년이지만 최단 기간에 와서는 달라져. 찾았어요? 토지는 뭐가 없고 최단이 없고 건물에만 최단 1년이고 건물에만 무슨 갱신? 법정. 법정 갱신이 뭐야? 재계약. 법정이 무슨 말이야? 말 안 해도 연장되는 게 법정이야. 자동갱신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한다고? 통과해요.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해도 6개월 지나 끝나고 전세권자가 해도 6개월 지나 끝나. 왜? 주인이 했을 때는 전세권자 기간 준비해 줘야 되잖아. 전세권자가 해도 나중에 주인이 전세금 준비 기간. 전세권은 소멸 통과하면 다 6월이야. 몇 월? 6월. 그 다음 아까 갱신은 계약해도 되지만 아까 무슨 갱신이 있어? 법정에서는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 기간은 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은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전세권 효력으로 갑니다. 효력은 몇 페이지예요? 33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야. 전세권 무슨 기간? 존속기간. 효력. 자, 여러분 효력은 또 뭐 공부하는 거야? 효력은 전세권 설정자의 걸 의무, 전세권자의 걸 의무야. 역시 전세권자 입장에서 돼 있다. 찾았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말해야 되나? 이거 읽어봐요. 건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봐요. 타인의 시험에 잘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이해 좀, 설명 좀 해줘요. 설명 안 해주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숙제할까? 자, 봐요. 이놈이 이런 말이에요. 토지가 있어. 갑거를 하자. 토지는 누구 거? 갑. 건물은 얼 거야. 갑 거고. 이 건물을 뭐라 불러?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까지 잘라. 이겁니다. 토지 주인, 건물 주인 다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건물에 어떤 놈이 전세권을 맺었어? 맞아, 맞아. 그럼 병이 전세권자고 건물에 대해서 어리 주인이니까 전세권 뭐가 돼? 설정자가 될 거 아니야? 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맺은 거야. 토지는 안 맺고.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전세권 맺으면 이 전세권은 건물을 아까 전세권을 말한 거야. 사용수익 하는 거잖아. 사용수익 하는 물건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 건물을 사용수익 하겠지? 그것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자, 봐요. 만일에 을이란 건물 주인이 자기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여기 적법하게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주인으로부터 뭘 맺어야 돼? 빌리는 걸 맺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을 맺었을 거 아니야. 요런 게 없다면 불법이 돼. 갑 토지 소유권 침해가 된대도 이런 걸 맺고 뭐 했은 거야?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과 임차권은 요 두 명이 맺은 거야.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 갑을. 그런데 여기에 건물에만 뭐 해도 전세권 해도 건물 사용은 당연하고 어디까지? 쭉 내려와서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소유 목적을 한 여기 지상권 임차 여기까지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걸? 되나? 돼?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뭐가 안 되지? 아이고 요 그림을 그리나? 안 그려놓으면 집에 가서 이해하기가 쉽나 어렵나? 어떻든 이겁니다. 응? 또 들어? 좋아요. 여러분 10번 해야 된다. 10번. 10번 안 하고는 공부했다 말을 하지 마라.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37에 331이네. 1에 위에서 양가로 2번 보여요? 옥점을 조문 한번 읽어봐요. 자, 7번 봐요.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요거 중요하고 이제 주인이 누구야?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주인이야? 전세권자가 세입자. 여기 임대차가 하면 주인 누구야? 임대인. 세입자는 임차인이잖아. 요거는 임대차 구역 그런 전세권이야.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조금 전에 누가 수선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 글자 읽었잖아. 누가? 권자가 합니다. 임대차는 누가 한다고? 임대인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잘 물어봅니다. 임대차는 수선 유지가 뭐야? 고쳐주는 걸 누가 고쳐준다? 주인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고쳐준다. 됐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 비용이 뭐야?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 거야. 필요비가 통상 들어가는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와 같은 말이야. 그럼 전세권에서 누가 필요비를 부담해야 돼?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상한 청구가 안 되고 돌려달라고 못하고 유익비만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유익비는 뭐라고? 계량. 필요비가 아까 보존비. 보존비가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돈과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자 유성이라고 외우는 거야. 전이 뭐야? 전세권. 유가 뭐야? 아까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필요비 안 되고 뭐? 성립한다. 성립은 거기 의미가 없는 거야. 전유성 딱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전유성이 있잖아. 전유성.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요 수선 유지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침해되면 물건 청구는 있고 상린관계 준용하고 전전세 할 수도 있고 그거 쉬워요. 자, 넘겨요. 330 이제 4페이지까지 가봐요. 소멸됩니까?
336까지 가봐요. 이제 메뉴에 동시행입니다. 칠판 봐요. 전세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 반환해야 되지. 그게 무슨 관계라고? 동시에 336의 메뉴에 317이란 조문 보여요. 읽어봐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2개 해야 돼. 그 2개가 뭐야? 줄 거.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 설정등기, 말소등기 서류잖아. 그 2개 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뭘 돌려줘야 돼? 전세금. 여기 동시입니다. 그 다음 318이란 조문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어서 우선 면제 받아간다 이 말이야. 뭐에 간다고? 경매 집어넣어서 무슨 면제? 우선 면제. 무슨 면제 가다가요? 우선 면제. 자, 그 다음에 337에 3번 읽어봐요. 면에. 맞아요. 337은 면에 일부 줄 거. 일부는 자, 전부 줄 것이고 그 다음 줄 우선 면제 줄 거. 그 다음 줄에 나머지는 경매는 없다 줄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라 돼서 양가로 3번이 적어요. 그 부속물은 여러분 481 적어요. 몇 페이지? 역시 임대차 가서 배웁니다. 그는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아까 여러분 지상권에 지상물 매수가 있었잖아. 전세권은 부속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존속기간 아까 가봐요. 다시 전세권 아까 존속기간 329에 그 존속기간 나오죠. 자, 하단에 갱신이 나와요. 갱신 연장 있잖아. 그럼 마지막 329의 기출 읽어봐요. 토지 최장 10년을 못 넘는 거야. 그런데 아까 한 장 넘기니까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돼? 330에 토지는 법정이 없고 건물만 되잖아. 그때 동그라미 2번 읽어봐.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읽으래도 330.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한다? 3번 따라서 읽어봐.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존속기간을 좀 잘 전세권은 정리해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603페이지 가봐요. 24번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24번. 문제가 뭐예요? 자, 토지 전세권입니까? 1번 읽어봐요. 틀렸지?
잘 봐, 여러분. 요거. 채장은 토지든 건물이든 다 몇 년이야? 10년이고, 가장 짧은 기간은 토지는 없고, 건물에 1년이고, 무슨 갱신? 법정. 요리 되는 거야. 그럼 1번 맞죠, 틀려? 최장 10년 제한 있잖아. 2번 읽어봐요. 그럼 틀리지. 7번 봐요. 건물만 1년이고 채단이, 토지는 채단 없대도 채장만 10년이고, 또 틀렸다. 3번 읽어봐요. 갱신하면 또 몇 년을 넘지 못해. 채장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답이고. 4번 읽어봐요. 여러분 지상을 할 수 있답니다. 그건 아직 안 했고. 5번 읽어봐요. 거기 칠판. 건물이라면 거기 법정갱신 조문이야. 지금 읽었던 게 다. 건물이라면 맞아. 왜? 건물에는 법정갱신이 있으니까. 토지는 법정갱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다 맞는데,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열심히 보면 돼. 봐요. 자, 토지든 건물이든 가장 긴 기간이 몇 년? 아까 요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채단은 토지는 없대도 건물에만 몇 년? 그리고 건물에 무슨 갱신? 법정.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법정 갱신하면, 아니, 약정으로 갱신할 수도 있어. 그러면 10년 또 넘으면 안 돼. 그런데 법정 갱신될 때는 아까 뭐 토지는 없고 법정 갱신을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연장되는 거라도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건물에만 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했잖아. 여기 있잖아. 칠판. 전세금 법정갱신 요거는 뭐 건물만 되는 거야. 건물. 토지 안 되잖아. 기간은 정함이 없다 해도.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정갱신은 아니고 약정으로 갱신하면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해 할 수 있다는 거야. 약속을 한 번 더 연장해 이 말이야. 법정갱신은 묵시적갱신은 기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정은 토지도 해도 되고 건물도 해도 되잖아. 연장이니까. 근데 법정은 뭐만 있어? 토지는 없잖아. 건물에만 있대도 여기 요거잖아. 이거. 그 최단 1년은 건물에 있고 토지 없고 법정갱신도 건물 있고 토지는 없는 거야. 건물에 있는 두 가지가 뭐야? 최단 1년 법정. 토지는 없대도 그냥 X 쳐놨잖아. 둘 다 없는 거야. 최장은 뭐? 둘 다 10년. 이거 자꾸 물어본다, 시험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존속기간.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잖아. 정함이 없으면 언제쯤 무슨 동거? 소멸동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2년 했다. 건물이다. 법정갱신이 되었다. 기간은 뭐가 없어? 정함이 없지? 그럼 언제든지 뭐해? 소멸동 갑니다. 이러면 됩니다. 끝내려면. 아니면 기간 2년 정했다. 그럼 약적으로 갱신하면 10년 범위 내에서 뭐 3년 할 수도 있고 10년 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약정 갱신할 수. 약정 갱신. 그럼 10년 가든지 뭐 하면 돼. 10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하든 7년 하든 또 하면 돼. 그런데 처음에 2년 정하고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뭐라고? 정함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한다? 끝내고 싶으면 그 6개월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끝난다. 거기 소멸 통고야. 또 용어 정리를 하면 소멸 통고, 해지 통고가 있고 소멸
청구권. 이해가 돼요? 여기 있어. 해제가 있어. 요거는 물건에 쓰고, 요거는 계약에 써, 채권에. 요거는 맞지 않았을 때 기간을 요때 소멸통고 해제 통고예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럼 법정갱신인데도 기간 정함이 없다 했지? 같은 거야. 근데 요건 언제 써? 소멸 청구나 해제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채무 불이행, 다른 말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때 청구 해제해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통과하고. 근데 여기 봐요. 이 통과할 때 몇 개월 걸린다고? 통과하면 아르키 주는 거니까 준비기간 준다 이 말이에요. 몇 월이라고 할까? 누가든 6월이잖아. 근데 이 해지 통과는 임대차거든. 임대차는 임대인하면 몇 월이야? 이거는 6월이지만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이때는 1월입니다. 1월. 그 끝나는 기간이 달라. 왜 다르다 했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해도 주인이 6개월 동안 전세금을 받아 나가야 되니까 준비기간이야. 임대차는 여러분 차임이 성립 요소지. 물론 부수적으로 보증금을 걸지만 보증금 걸고 차임 걸면 전세금보다 약해요. 금액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1월이야. 돈 때문이야. 항상 인간은 돈이야, 돈.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7번. 약을 정시에 먹지 않으면, 거기 약 정하지 않으면, 다리가 아픈데 약을 안 먹으면 통과가 아니고 고통이 따라. 그게 6개월이야. 전세권은 6개월이고 임대차는 6월이고 1월이야. 고통, 통고, 반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한다고요? 담보물건 갑니다. 벌써 2월 1일이에요. 와, 시간 잘 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되면 또 벌써 2월 중순 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끝나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